여러분, 화물연대 파업이 여러분들 생활에 별 영향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일단요, 여러분. 오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일단은 배송이 멈춘 거, 소주 멈췄습니다. 소주, 여러분. 소주가 여러분, 데미지를 입었어요. 하이트 진로 수원 공장이요. 셧다운 됐습니다. 화이트 진로 그 수원 공장이 셧다운 됐는데, 자, 일단 여러분, 소주가 일단 출하가 안 되는데, 그 현장 한번 보시죠. 이거 조선일보 이쪽에 그건데, 이게 여러분 여기다가 계란 던지고, 막대기 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욕설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이 어떤 거냐.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가장 이제 하나 상황 설명을 하나 제가 더 해드려야 될 게 있어요. 노조인데요. 그럼 하이트 진로는 저 사람들을 고용을 한 적이 있어요? 화이트 진로의 직원들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아닌데 파업을 해.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문재인과 민주당이 만들어줬어요.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노동 3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화물차 기사들은 하이트 진로 입장에서는 고용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 제가 파업을 한다 그러면 하이트 진로는 그럼 오케이, 당신들 파업하는 거 알겠어. 파업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차를 쓰겠어. 이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오케이, 그럼 당신들은 파업을 해서 알았으니 당신들 말고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화물차들을 쓰겠소 했더니 그 화물차들한테 어떻게 한다? 계란을 던지고 욕을 하고, 야, 너 이 새끼 나와, 뭐 그런 거죠.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 딱 차 맞고 널 와,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죠. 이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 패턴인 거예요. 이 패턴이에요. 그래서 뭐 결국은 간단하게 하면 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건데, 돈 더 주세요. 아니,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는 아니요, 저 사람들은 돈을 더 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이 돈에 하겠어요라고 하는 시장 원리잖아요. 노동 공급과 서비스 공급과 수요 사이에서 서로 맞는 게 돼서 싫다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차를 쓰겠다는데, 야, 어디서 너가 판을 흐려. 우리 화물 노동자도 이 정도 받기로 마음을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방해하지 마 하고 지입차가 아니라 다른 용차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 소주만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현재 소주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화이트 진로는 앞에서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그 다른 차들, 용차들한테 이거 배송을 맡겼다가는 폭력 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화이트 진로가 아예 출하를 멈췄어요. 자기네 회사 앞에서 폭력 사태 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일단은 출하 안 합니다. 내일 6월 8일이죠. 내일이나 모레 내일 모레 상황 봐서 출하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출하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공권력이 출동하지 않으면 저거 출하를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과제가 떨어진 거예요.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한다고 얘기했었던 게 여기 했었잖아요, 김영균이. 그러면 중요한 건 화이트 진로가 용차한테 소주를 맡겨서 그 소주가 대리점들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 윤석열 행정부의 관문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공장에서 대리점들 있잖아요. 우리의 이 유통망이 있잖아요. 유통망에 있는 도매점이나 그 주류상들 있잖아요. 주류상들한테 저 술이 빠져나가서 날라지느냐 아니냐가 여러분
첫 번째 시험 땐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거를 막아서 여러분, 그거를 못 해주면, 정부가 그걸 못 해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자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투경찰도 없어졌죠. 동원될 수 있는 경찰력이 지금 없어요. 자, 첫 번째, 소주에서 멈추냐? 아니에요. 두 번째, 시멘트 운송 올스톱 됐어요. 오늘 여러분, 시멘트도 올스톱 됐습니다. 소주, 시멘트가 올스톱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 화물연대가 아니죠. 더 큰 게 있어요. 철강의 육로 운송이 정면 중단됐어요. 여러분, 쇠가 여러분, 포스코, 현대제철이면 여러분, 현대자동차, 저거 여러분 H빔 이런 거면 여러분 건물도 못 올려요. 시멘트하고 H빔이 없으면 여러분 아파트를 어떻게 올립니까?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 사태가 벌어졌는데 정부는 여러분 지금 기차 총동원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군이 동원할 수 있는 차량들 총동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차 있잖아요. 용차를 막아서는 저들을 어떤 경찰력을 동원해서 저걸 진압을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저런 중장비예요. 중장비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저걸 진압을 합니까? 전경 버스로 막을 수가 없죠. 전투경찰 버스를 막아서면 저 사람들이 저걸로 밀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트럭으로. 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여론전은 어떻게 할 거며, 특공대를 써서 여러분 막 고무탄을 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대한민국에서 쏴야 되나? 저런 차 가지고 막 길 막고 있으면 저거 여러분 어떻게 견인해요? 입구에서 막고 있는 거 탱크로 밀어버려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얘네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견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예견이 돼 있었고,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야 된다. 화물연대고 기타 등등 얘기할 때 제가 말을 잘못한 걸 수도 있지만, 저 주사파 조직이 뒤에 있지. 뭐 없긴 뭐가 없어. 주사파 조직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대규모 시위를 할 때 화물연대 시위라고 저게 여러분 전선을 만들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투입된다, 여러분? 의료 파업합니다. 수순이에요. 화물연대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의료 파업도 들어가요. 제가 이거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장현 이슈 나왔을 때 뭐냐면, 전장현 나왔을 때 저게 이제 정권 인수위 때부터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쟤네들한테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장현 문제로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가 전장현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권 시작할 때마다 개판 날 거다. 이거에 대한, 쟤들은 우리를 모르는구나. 전장현을 겪은 거 뭐야? 윤석열 정부, 뭐 안철수고 윤석열이고 뭐 누구고, 우리의 투쟁 방법이나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언더도그만 빠져 있구나. 우리의 뿌락치들이 잘 작동하네. 오케이. 우리가 좀 시게 나갔을 때 다리 풀릴 것 같은데? 첫 번째 이거 화물연대고, 그 다음에 사드예요. 사드기지. 두 번째 사드기지. 그리고 통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전쟁 막 그러면서 이제 뒤지게 나오겠지. 그때부터 죽어라 얘기해도 당이건 행정부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거 준비 안 했어요.
이거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요. 분명히 태스크 투 포스트잇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경찰, 정보조직, 공안 총동원돼야 된다고, 국정원 총동원돼서 태스크포스 팀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전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물대포도 없고 전투경찰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 여론전, 그 다음에 준비태세 어떻게 갖출지에 대해서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두들겨 맞아야, 우파라는 사람들이 졸라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첫 번째 시험 관문이다. 잘 못한다 해도 응원을 할 겁니다. 잘하라고 막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겠죠. 이걸 이렇게 하면 뭘 어떻게 하라고요. 자, 1라운드 시작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